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2차 시 서식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글꼴 서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입력되어진 자료를 저희가 꾸미는 것을 서식이라고 하는데 그 서식에는 글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그 입력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맞춤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이라 하게 되면 주로 정렬이나 병합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도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만들고 만들어진 도형을 꾸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엑셀 열어볼게요. 자, 먼저 새로 만들기 하셔서 통합 문서를 하나 만드시고, 자, 화면 열리면 오늘 저희가 서식을 알아볼 건데 그 알아볼 서식을 위해서 연습용 문자를 하나 입력을 할게요. 자, 연습용 문자열입니다 라고 내용을 입력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입력되어진 이 문자열에 저희가 서식을 지정을 해 볼 건데 서식은 여기 상단 위쪽에 보시면 홈 탭 글꼴 그룹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먼저 첫 번째 글씨체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글씨의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글씨체, 글씨 크기, 그리고 글자의 색상 지정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글씨체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위에 상단에서 글씨체 부분을 클릭하셔서 자, 원하시는 글씨체를 골라주시게 되면 해당 글씨체로 서체가 바뀌죠. 자, 그런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지정하고 싶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글씨의 글꼴 크기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원하시는 크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원하는 크기가 없다 한다면 여기에다가 수치를 입력하시면 40 입력하면 해당 크기로 설정이 되죠. 상단 홈 탭에서 보시게 되면 글씨체 글씨 크기 옆에 아이콘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글꼴 크기 크게 또는 작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한 단계 크게 하거나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커지죠. 반대로 글꼴 크기 작게 하면 클릭할 때마다 한 단계씩 작아지죠. 자, 이 두 개의 버튼이 있긴 하지만 빠른 설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수치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바로 설정이 되겠죠. 30하고 엔터 이렇게.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굵게, 기울림꼴, 밑줄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자,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위에 있는 굵게 클릭하면 글씨가 굵어지죠. 두 번째 클릭하시면 기울림꼴 글씨가 옆으로 누워있죠. 자, 세 번째 밑줄을 그을 건데 밑줄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하나 더 할게요. 자, 선택하시고 여기 밑줄 옆에 보시게 되면 확장 버튼 있죠? 눌러보시면 밑줄이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 하시면 한 줄짜리, 그 다음에 이중 밑줄 하시면 두 줄짜리가 만들어지죠. 자, 다음으로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클릭하셔서 자료 선택하시고 자, 위쪽 보시게 되면 글꼴 그룹에 있는 글씨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글꼴 색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확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색을 골라주시게 되면 색이 바뀌죠. 자, 한 번 더요. 자,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고 여기 상단에 글꼴 색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어요. 혹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표준색에 있는 빨강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이 부분에서 골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빨강색 선택하시면 색이 바뀌죠. 자, 긴 문자열에서 일부분만 하시려고 그러면, 자, 긴 문자열의 특정한 부분을 블럭 지정하시고, 자, 여기서 색상을 파랑으로 골라주시면 해당 부분만 색상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글자와 관련된 기본 서식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표 작업에서는 셀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는 테두리와 채우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표를 만든다 가정하에, 자, 여기, 자, 아래쪽 빈 공간에 이만큼 넓게 범위를 잡아서 선택 범위를 지정하고, 자, 여기에 자료 입력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러 셀에 한꺼번에 자료를 입력하시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되죠. 자, 자료가 입력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걸 표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테두리 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 선은 위쪽 글꼴 그룹에 보시면 중간쯤에 테두리가 있는데, 이 선택한 셀의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의 방향만 설정해주면 테두리 선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테두리 없음,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위, 아래, 좌우 방향으로 테두리 선이 그려지죠. 자, 다음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 넣으면 선택한 범위의 바깥쪽으로 굵은색 선이 들어가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굵은 선과 얇은 선이 이렇게 같이 쓰일 때에는 가운데 쪽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테두리 선을 그린다 생각하시면서 얇은 선을 먼저 그리고 굵은 선을 나중에 그리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굵은 선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모든 테두리 선을 넣게 되면 이 모든 테두리가 굵은 선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굵은 선이 지워져서 테두리 선을 한 번 더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번거로운 두 번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굵은 선과 얇은 선이 같이 쓰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얇은 선을 먼저 그리시고 바깥쪽에 있는 굵은 선은 나중에 그리시는 것이 작업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 굵은 테두리,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굵은 테두리, 아랫부분 굵은 테두리 넣으면 자,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표를 완성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선 작업하실 때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이게 빈 공간이 있으면 공란 표시하기 위해서 사선을 긋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테두리 선을 긋기 위해서 확장 버튼 눌러가지고 펼쳐봤는데, 자, 이 선의 종류 중에는 사선이 없어요. 그래서 사선을 그리시려고 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죠. 자, 이거 누르시고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자, 여기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테두리 탭 안에 사선을 그을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시는 방법은 먼저 선의 종류를 고르시고 이 골라놓은 종류를 어디에 쓸 건지 단추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해당 부분으로 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사선으로 그려진 게 보이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빈 공란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자료가 없다면, 자, 이 부분에 공란 표시로 이렇게 X 표시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윗부분에 보시면 테두리 부분에서 다른 테두리 누르고 들어가셔도 되고, 자, 그러지 않은 경우에 엑셀에서 중요한 단축키 컨트롤 1번이 있어요. 자, 컨트롤하고 숫자 1 누르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띄우시고, 여기 테두리 탭 부분입니다. 테두리 탭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선의 종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지정할 단추를 눌러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실선 고르신 다음에 모서리 사선, 모서리 사선 눌러주신 다음에 단추는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 중에서 얇은 선, 굵은 선, 사선 집어넣는 거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선 없음 한번 해볼게요. 자, 표 전체 선택하시고 테두리 가셔서 테두리 없음 지정하시면 테두리 선이 싹 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테두리 선 넣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모든 테두리로 집어넣으시고, 자, 이번에는 셀에 음영색을 집어넣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시는 부분을 먼저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페인트 톤 모양 있죠? 자, 여기 채우기 색이 있는데, 자, 여기도 확장 버튼 누르셔서 원하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해당 부분에 색이 들어가죠. 만약에 띄엄띄엄 놓고 싶다 그러면, 자, 원하시는 부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 원하시는 색깔 골라주시면 해당 부분에 선택한 색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글꼴 그룹에 있는 기본적인 서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하면 테두리 선의 굵기나 선의 종류, 아니면 여기 음영의 유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셀 서식 창이 뜬다 그랬죠? 자, 그 중에서 테두리 부분에서, 자, 색상을 먼저 골라볼게요. 파란색. 자, 그런 다음에 선의 종류도 한번 골라볼까요? 굵은 선. 그런 다음에 어디에 지정할 건지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부분에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굵은색 파란 선을 수평으로 그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의 종류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원하시는 부분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셀 서식에 테두리 탭 부분에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점선 선택하시고 윗줄, 중간, 아랫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자, 선택한 부분에 점선으로 적용이 된 게 확인이 되죠. 자, 채우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원하시는 부분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자, 이번에는 여기 채우기가 있죠.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채우기 효과라고 하는 단추가 있죠. 자, 이 채우기 효과라는 단추를 딱 누르시게 되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두 가지 색을 이상을 써서 그 색이 섞여 보이는 그라데이션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은 색상 1번이 색상 2번으로 변화되는 단계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색깔 1번 노란색 고르고 색깔 2번 빨강색을 고르면 노란색에서 빨강색으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가로 방향으로 할 거냐 세로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 샘플들이 다르게 나오죠. 대각선 방향.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신 다음에, 자,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 이 색깔 골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대로 적용을 하겠다 예시를 보여주죠. 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오면 해당 부분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되어진 자료를 꾸미기 위해서 글꼴 그룹에 있는 서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하고 다음은 맞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체 선택해서 지우기에 가셔서 모두 지우기 하면 깨끗하게 지워지죠. 자, 이제 맞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 맞춤은 주로 정렬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료를 정렬하기 위해서 제가 특정한 셀의 너비와 높이를 좀 크게 해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맞춤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되어진 이 자료를 저희는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정렬 방식 중에 세로 방향으로 위쪽, 중간, 아래쪽,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해서 6개의 정렬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자, 복사하시고 먼저 첫 번째 거 위쪽 정렬,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마지막 거는 아래쪽 정렬. 자, 그러면 3개가 구분이 되죠. 위쪽, 중간, 아래쪽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왼쪽 정렬, 두 번째 거는 자, 셀의 넓이 조금 넓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마지막 거는 오른쪽 정렬 해서 정렬 방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들여쓰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들여쓰기. 자, 제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자, 이게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놓고 두 번째 거는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위에 맞춤 쪽에 보시게 되면 들여쓰기 했더니 안으로 들어가진 게 보이죠.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들여쓰기가 돼요. 내어쓰기를 하시려고 하면 자, 위에 명령을 보시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거 내어쓰기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내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텍스트 줄바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셀의 너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자료를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긴 문자열을 입력했어요. 자, 입력되어진 셀 옆에 자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길면 옆을 파고 들어가요. 자, 하지만 자, 제가 복사해서 밑에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옆 칸 셀에 자료가 있다면 자, 여기는 셀이 그 옆에 자료를 침범하지 못하고 잘려 보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되어진 자료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옆에 칸이 비어 있느냐 아니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잘려 보이거나 아니면 다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글자가 잘려 보이는 경우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 줄바꿈이에요. 자, 텍스트 줄바꿈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넘친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다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셀의 너비가 넘쳐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줄을 자동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할 때 여러 줄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줄 입력하고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내용을 입력할 때에는 그냥 엔터를 치면 자료 입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세요. 엔터 치면 자료 입력이 끝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을 입력하실 때에는 Alt 누르고 엔터 치시면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 이렇게 줄바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로 셀에 한 줄을 다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내용을 길게 입력을 했는데 이 내용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넘치지 않고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이 폭을 맞춰서 채우고 싶다 그러면 중요한 단축키 컨트롤 1번 있다 그랬죠? 자,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자, 대화상자,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맞춤 탭에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셀의 맞춤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셀의 맞춤이라고 하는 옵션, 자, 이거 한번 체크해서 제가 확인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하시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가로 폭을 채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옆에가 빈란이라면 옆에 칸을 침범해서라도 내용을 길게 써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옆에 자리를 차지해서 넘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해 주는 거, 텍스트 줄바꿈. 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는 방법은 Alt키 누르고 엔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에다가 맞추는 거, 컨트롤 1번 누르시고 맞춤 탭에서 셀에 맞춤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줄바꿈까지 저희가 알아봤고, 자, 다음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주로 표 작업에서 많이 쓰이는데, 자, 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테두리 선을 넣어서 이렇게 비어있는 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 표 중에서 제가 윗줄을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여러 셀이 하나로 합쳐지죠.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로 방향도 원하는 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게 되면 자, 여러 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료를 입력해 보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자, 여기도 항목이라고 써보면 자,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셀을 하나로 합쳤는데 이걸 풀어주실 때에는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이 단추를 지금 보시면 눌러진 표시로 불 들어와 있죠. 이걸 다시 눌러서 끄시면 자, 이렇게 다시 낱개로 해제가 됩니다. 자, 여기도 3행, 3개의 행을 하나로 합쳤는데 다시 꺼주시게 되면 3개로 또 다시 나눠지죠. 자,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거 살펴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병행해서 표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수식을 아래쪽에다가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칸수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셀을 병합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정한 부분에 가운데 정렬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를 비교할 목적으로 제가 여기 이 부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아래쪽 셀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져서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자, 여기 제가 이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도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에서 중요한 단축키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되죠. 자, 여기 맞춤이라고 하는 탭에서 가로 방향을 맞출 때 저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선택해 놓은 셀의 가운데로 글자를 딱 맞춰줘요. 자,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두 개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있는 애는 셀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고 위에 있는 애들은요, 눌러보시면 셀이 나눠진 게 보이죠. 이게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셀이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나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복사해서 쓸 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셀을 합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단순히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간단하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글꼴 그룹과 맞춤 그룹에 있는 중요한 기능 살펴봤어요. 자, 여기 윗줄을 표시한다거나 회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세로 글자 쓰는 것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저희가 글자를 세로로 쓰려고 그러면 여기 회전 부분에서 세로 쓰기 하시면 글자가 세로로 써지죠. 자, 이 부분은 하나 알아두시고 그 외에 다루지 않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도형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 서식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문서를 꾸미다 보면 제목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도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삽입 메뉴 눌러보시면 거기에 도형이라고 있죠. 자, 이 도형은 이렇게 카테고리 종류별로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 도형, 순서도 해가지고 쭉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사각형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사용하고자 하는 도형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 해당 크기만큼으로 도형이 그려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셀을 눈금선에 맞춰서 그리고 싶다 하시면 드래그 하실 때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스냅이 걸려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삽입에 도형 가셔서 사각형 고르시고, 자, Alt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보세요. 셀 눈금의 벽에 짝짝짝 달라붙어서 정확하게 눈금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미 그려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려놓은 것도 도형을 선택하시면 내 귀퉁이와 가운데 부분에 조절점이 생기는데, 이 조절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Alt키를 누르고 조절점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눈금선에 딱 붙어요. 스냅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셀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는 표시가 있는데, 자,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회전도 할 수 있어요. 도형을 돌리는 거죠. 자, 명령 취소,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도형 그리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도형에는요, 옵션이 있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삽입, 도형 가셔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 중에서, 자, 옵션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 자, 드래그해서 그려보시면,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모서리를 얼마나 둥글게 할 건지 옵션 조절하는 게 노란색으로 조절점이 있죠. 자, 이걸 잡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많이 깎이기도 하고 조금 깎이기도 하고 옵션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그리시는데, 자, 제가 여기 십자가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자, 드래그 해서 십자가를 그렸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노란색의 옵션 조절점이 있죠. 자, 이거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굵기나 길이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도형 중에 재밌는 거 한번 보면 삽입에 도형 가셔가지고 스마일 같은 거 그리신 다음에, 자, 옵션을 가지고요, 웃는 얼굴이 아니라 찡그린 얼굴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이 그려놓은 도형에 노란색 조절점은 옵션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도형은 도형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요,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탭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기와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탭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도형의 채우기 색깔, 그 다음에 도형의 선 색깔, 그 다음에 도형의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골라보시면 바로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한 번씩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도형의 채우기 부분에 가셔서, 자, 원하시는 색깔 골라주게 되면 해당 색깔로 도형 색깔이 바뀌죠. 자, 아까 그라데이션 넣는 것도 살펴봤었죠. 그라데이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 선, 윤곽선 누르시고 두께 굵은 선으로,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선 굵게 들어가죠. 선을 쓰고 싶지 않으면 윤곽선 없음 하시면 선이 빠져요. 다음으로 도형 밑에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도형 효과에 가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림자 효과도 있고 반사 효과도 있고 네온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게 그림자죠. 자, 그림자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렇게 사전 설정된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 고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도형 밑으로 그림자가 깔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형을 그리고 나면 그 도형을 꾸미기 위해서 위쪽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해당 기능들 골라 쓰시면 되는데, 모양을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도형 스타일 부분에서 확장 버튼 눌러갖고 펼치신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나를 골라주시면 그 디자인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고 나면 저희가 제목으로 써먹을 때에는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형에 글자를 입력하시는 방법은요, 자, 도형 선택하시고 엔터 키를 딱 치시면 도형에 텍스트가 추가가 된다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자, 그러면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입력되어진 이 글자의 서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글씨체 바꾸시고 글자의 크기도 지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 도형의 가운데로 정렬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도형의 서식을 꺼내서 정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형 선택하시고 우리 엑셀에서 중요한 단축키 컨트롤 1번이라 그랬죠? 자,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도형 서식이 나오네요. 오른쪽 보시면 패널 뜨죠? 자, 이 도형 서식 밑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이 3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세 번째 크기와 관련된 거 있죠? 자, 이거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이거 누르셔서 정가운데 골라주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형의 정가운데로 글자가 옮겨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목글로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글꼴 서식 부분에 가서 글씨체, 글씨 크기, 색상 여러 가지 것들 살펴봤죠. 자, 그다음에 맞춤 부분에 가서는 정렬 방식, 그다음에 병합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도형은 저희가 도형을 그리는 방법과 도형에 디자인을 입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하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하실 때 자주 쓰이는 부분이니까 잘 연습해 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